문재인의 복심, 여권의 책사, 뭐 김종인 비슷한 책사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양정철이 미국에서 조기 귀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경을 놓고 지금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쯤 온다고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뭐 계속 미국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있을 거라고 했고요. 언론에서는 그래도 한 몇 개월은 있을 거다, 6개월 이상은 있을 거다 했는데 딱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손혜원의 예언이 딱 들어맞았어요. 손혜원이 딱 그랬거든요. 그때 왜 양정철 욕하면서 미국에 간 거 다 쇼다. 며칠 안 있다가 조용히 스물스물 들어올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거의 손혜원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정철 왜 돌아왔나? 그러면 딱 지금 대선판이 어떻게 돌길래 이렇게 돌아왔나? 어느 쪽을 지금 그러면 택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굉장히 많은 추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양정철이 조기 귀국했다는 것은 대선 판짜기를 하겠다. 그게 뭐 문재인의 뜻인지 어쩐지는 알 길은 없지만 나름대로 친문 세력들과의 교감하에 들어왔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해찬이가 불러서 들어왔다. 이해찬이가 사실은 이 대권판을 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나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냥 역풍을 엄청나게 맞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해찬은 그만 좀 나와주세요 하는 게 여권 내에서도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 얼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나는 좀 나서기 그러니까 네가 좀 들어라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뭐 취재하거나 혹은 상황을 보면 좀 스토리가 복잡한 게 양정철이라는 사람 말이죠. 지난번에 총선에 나와서 총선을 기획한 사람이잖아요. 민주연구원장으로. 네, 그렇죠. 문재인 정권 자체를 창출을 한 1등 공신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총선의 승리의 기반을 닦았다라고 이 얘기 듣고, 거의 이 사람이 정책위의장이 할 것 지가 다 했잖아요. 네, 다 했죠. 뭐 인선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자, 그러면 은인인 사람, 양정철이 은인인 사람들이 있죠. 자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예를 들어서 청와대 옛날 비서나 뭐 행정관들 많이 꽂아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 원한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어쨌든 저 양정철이 때문에 내가 잘렸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당내에서 많다는 거. 그러니까 양정철이 돌아왔을 때 욕하는 사람이 당내에서 꽤 상당히 있다 라는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해찬과 관련해서 이해찬이 완전히 이재명을 손 들어주고 있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왜 그 평화연구원 아시죠? 경기 평화연구원인가? 그래서 2018년, 2019년도에 경기도 지사를 할 때 이해찬 당대표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뭐 중립은 상관없고 그때는 가서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연사로 또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참석을 하면 이재명 지사의 손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서 아마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버젓이 가서 나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놓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편들어 주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지금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정철이 과연 마지막 세 번째는 친문이 지금 단합해 있느냐, 친문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이번 당권 이렇게 선거에서 진짜 친문 중에 친문은 홍영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해찬은 또 홍영표가 아니라 우원식도 지금 후원회장이 돼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양정철이 과연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도전할 어떤 친문의 사람을 밀기 위해서 왔느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분위기도 있습니다. 양정철이 누구를 밀고 안 밀고를 떠나서 내부에서 반양정철 세력이 있다 그런 것은 아주 마이너한 얘기고
전체적으로 보면 친문이든 비문이든 내년 대선에서 이겨한다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 네. 그 큰 판을 짤 만한 기획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양정철밖에 없다. 그거죠. 그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이재명을 앞세울 건가 아니면 누구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판을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기획력을 지금 양정철한테 친문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해찬이든 좀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기에 서둘러 귀국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 네네네. 뭐 그건 이쪽은 어쨌든 김종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판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권의 지금 주자들은 이재명이 너무 독주를 하고 있고 지금 김이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쪽도 흥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정철이 거기에 큰 일조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저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 재보선 때도 물론 뭐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것도 있지만 이 야당은 단일화 문제로 오세훈 안철수가 끝까지 단일화 싸움을 벌이니까 거기에 다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고 언론 보도도 거의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박영선은 완전히 언론에서도 외면당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딸랑이 언론들 빼고는. 따지고 보면 박영선도 후보 단일화를 2번이나 했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 똑같은 단일화인데도 여기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얘기들이고.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혼자 이렇게 일강으로 가고 이낙연이는 지금 추락해 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낙마 수준까지 간 거고 이제 정세균은 나왔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김종인처럼 안철수 말고도 김동연이도 있어 이런 사람들 붙여가지고 윤석열하고 하면은 이게 판이 더 흥미진진해질 거란 야 누가 될 건가? 안철수가 해봤자 그건 별 관심을 못 걸어요. 홍준표나 뭔 일이든 무슨 유승민은 해봤자 관심을 못 걸었는데 그렇죠. 기성 정치인이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플랜 B로 생각한다는 김동연을 내놓으면 야 관심 끌죠. 그래갖고 국민의힘을 거의 세력화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일거에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을 본다면은 여권으로서는 가공할 일이죠. 이재명 혼자 앞서 나가면 뭐합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에는 친문 세력이 아무래도 대깨문들은 밀어주기에는 찜찜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정철을 부른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겠느냐. 당신이 와서 좀 판을 짜봐라. 재미있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정철이 와서 짤 만한 판이 뭐가 있을까? 참 깝깝합니다. 이쪽도. 왜냐하면 이낙연을 다시 지지한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양정철과 이낙연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양정철은 이재명하고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당시에 이재명과 김경수, 양정철 3자 회동 기억하시죠? 갑자기 만나갖고 막 서로 친한 척하고 술 먹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요. 이 이재명 살리기. 그러니까 그때 만난 바로 직후에 그 헌법소원 이재명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지금 항소심에서 벌금형 받은 건 위헌이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양정철과 이재명 그때 뭔가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옛날에 성남시장 끝난 다음에 그 경기도지사 출마하고 할 때 또 유튜브도 출연했어요. 민주당 유튜브도. 그때도 서로 덕담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대선 출마하라 어쩐다. 그러니까 양정철과 이재명이 그렇게 막 척을 지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양정철과 이낙연의 연결고리, 이낙연이 원래 친문 그룹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그룹에 도리어 더 가깝고 호남 손학규, 정대철 그 계보였죠. 예, 그래도 훨씬 더 가깝고 해서 DJ가 좀 총애했던 그런 그 기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을 다시 끌어올린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정세균 그렇다고 정세균은 이 양정철이 봤을 때 정세균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당대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정세균 의원이 자기 계파를 이끌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딜을 했던 게 있거든요. 내 개파 최재성 같은 의원들을 좀 도와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총선 공천권을 줘. 뭐 이런 추억들이 또 있어서 정세균을 뭐 밀어줄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이재명하고도 얼마든지 문재인이 정권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친무이든 비무이든 정권을 유지하는 게 다 낫다고 생각할 거고, 그 판 속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마이너한 일이고 지금 이재명하고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그렇게 싫어했는데 결국은 막판에 손 잡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명박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이는 처벌했지만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난을 겪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와서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다 그렇게 예, 예.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재명과 문재인은 손잡을 수 있고, 그 중간에 이해찬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 또 이재명과 이해찬이 아주 가까운 사이고 또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도 내가 담보를 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도 최근에 뭐 차별화 그런 노력도 벌이지만 또 새 확장에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정세균 전 총리도 야반도주했다는 얘기는 듣습니다만은 후임 총리도 아직 결정되지 않는데 딱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만두고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면서 이재명을 겨냥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 백신 문제도 그렇고 뭐 스푸트니크 V인가 네. 그거 들여오자는 것을 또 그 사람 중대본 회의도 참석도 잘 안 하더니 그런 소리 한다고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통제하고 어찌고 그런 것은 깡패짓이나 다름없다 하면서 지금 자기 몫을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남에 가서 대구 뭐 TK 돌아다니면서 또 그 지역 연구성을 강조하고 있더라고. 부인이 아마 포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도 영남에 반 연구를 갖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양정철이가 들어온 것은 이재명 중심의 판을 좀 더 국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짱짱한 싸움이 되도록 몰고 가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정세균을 밀어줄 수가 있겠죠. 좀 힘을 붙여가지고 이재명과 1대1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이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절로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사람을 고를 겁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다음 권력이 이 뭐 수사를 한다거나 공격하지 아니할 사람이 그래도 이재명일까, 아니면 뭐 정세균일까, 아니면 임종석일까,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기준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 사람이 판을 키우려면 사실 이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열세인 사람을 확 띄워줘야 되는데, 정세균 일 수도 있고 또 전혀 지금 거론되지 아니한 뭐 임종석, 김경수, 또 뭐 유시민 이런 쪽에서 사람이 또 뛰쳐나와야 그 사람이 실제로 당선되든 안 되든 판이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세균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사람들이 합리적이긴 한데, 손학규처럼 뭐 기자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참 안 떠요. 네. 지지율이 안 뜨니까 그것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김득완, 추미애, 이광재,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곧 아마 지금 지도체제 정비, 그러니까 5월 2일이죠. 전당대회만 끝나면 아마 이 대선판에 나름대로 얼굴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7용, 8용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 그렇죠. 예. 그것이 국민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차후 그렇죠. 문제고 예, 예. 우선 민주당 자체가 판이 돼야 한다. 과거에는 대선 후보들이 우그르고 했는데 조국 나가 떨어져, 김경수 나가 떨어져, 어쩌고 안희정 없다 나가 보니까. 떨어지고. 안희정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을 만드는 그 책임자로 새 판짜기를 지금 하려고 이 양정철이가 미국에서 극거 귀국한 거 아닌가.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권 핵심부의 뜻이 담겨 있다고,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네. 지금 당내에 보니까 또 당 밖에 이해찬이가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해줘야 하는데 워낙 대국민 이미지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그래도 당신이 뒤에서 젊고 우선 나이가 좀 젊어야 뛸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만나야지. 이해찬같이로 그냥 이렇게 몸이 건강치 않은 사람은 뭐 뛸 수도 없죠. 노인 되어가지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노인 되어가지고. 70도 안 된 사람이 뭐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정철에는 한참 지금, 팔팔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 그럼. 또 기획력이 있어요. 예. 과거에 제가 해직돼 갖고 언노련 뭐 만들고 있을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봤는데 여권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책사가 돼버렸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네네. 네. 참나 사람 참 모르겠더라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어쨌든 양정철이가 급거 귀국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새 판을 짤지. 그게 저는 또 우리 앞으로 정치권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해오리 바람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과도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공천을 주려고 여러 차례 찾아봤던 사람이 바로 양정철 그렇죠. 아닙니까? 윤석열 두 번이나. 전 총장이 본인이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죠? 지금 얘기들 양정철이 그렇게 공을 들인 사람이 조홍천하고 윤석열이래요. 조홍천도 아시죠? 왜 일식집 하는데 맨날 찾아가갖고 끌어들이고 또 그만큼 또 공을 들인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만큼 윤석열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또 뒷조사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약점까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원희룡 만나가지고 뭐 민주당 그래서 연락 여권 온다. 쪽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던데 대권 주자들도 나한테 전화 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의미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 빨리 안 잡으면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일종의 약간의 협박성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실 판을 흔들기를 좋아하냐면 2017년도 기억하시죠? 2017년도에 경선이 딱 끝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에서 이제 후보로 됐어요. 그때 경북대를 딱 가갖고 아직 판 몰라. 뭐 문재인이 지금 후보지만 그때 바뀔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희정과 문재인이 본선에서 붙으면 안희정이 이길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안희정 지사가 그때 탈당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 불가능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을 흔들기에 나서서 막 그냥 이 어떤 주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야권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여권에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새 판짜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이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체제 정비,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내년 대권을 향한 대권 레이스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날지 참 기대가 되고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대권 삼국지, 우리 시청자님도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합리적인 또 현명한 판단을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